시장을 이기는 뉴스, 오늘 많은 전략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군들이 최근에 좋은 탄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조용한 강자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이슈를 품고 있는 제약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폐암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폐암학회,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 암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살펴보시면서 전략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뉴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수급 동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연초부터 좀 이어졌던 부분, 특히나 매파적인 금리 인하 정책들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사실상 금리 인하의 쇠퇴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 우려감들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투심이 뭐 그렇게 좀 크게 회복되고 있던 그런 흐름들까지는 아니었는데, 3월 초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내졌고, 오늘의 경우에도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약보합권 내지 강보합권에서 종목의 어떤 마감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은 3월에는 좀 비교적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어떤 수급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단기 노이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투매를 좀 유발했던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내용들, 특히나 뭐 HLB의 경우에는 뭐 3월 20일 관련된 미국 FDA 승인 허가 신청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과도한 어떤 우려감들이 주가의 수급 변동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할로자임이 엠다제 특허에 관련된 어떤 특허 침해 이소 여기에 관련돼서 최근에 답변서를 좀 제출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키트로다 SC 제형제 출시 타임라인들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가 좀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어떤 수급 안에서, 다만 좀 보르노이라든가 뭐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좀 상승폭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던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 임상 성과라든가 신약 개발에 관련된 뭐 라이선스 아웃 또는 뭐 승인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부각되는 그런 개별 요인에 의한 수급 유입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패드워치가 3월, 5월 금리 동결의 가능성들은 뭐 기정사실화를 좀 했었고요. 다만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은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2.1% 정도 상향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떤 발언 이후에 현실화되는 국면이라면 오히려 해당되는 금리 인하 정책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서 좀 정책의 어떤 선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일부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지금 3월부터 시작되는 4월, 5월로 좀 이어지는 글로벌 학회 이벤트들이 개별적인 어떤 이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 브리핑에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 특히나 일정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주목해야 될 포인트, 3월 27일 유럽 폐암학회가 좀 있고요. 4월 25일 AACR 미국 암학회, 그리고 5월 30일 아스코 2024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좀 진행되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라든가 뭐 그 이외에 ADC 항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임상 성과들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번 달에 단기적 기대 요인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도 두 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27일 날 유럽 폐암학회에서 이번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좀 일본에서 승인받은 랭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트의 병역치료제에 관련돼서 OS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생존율이 얼마만큼 더 증가를 했는가라는 이걸 좀 나타내주는 좀 지표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이 약물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위 효과를 좀 보였는가라는 임상 공개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38개월 정도의 이 생존율 데이터를 좀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40개월 정도를 좀 초과하는 OS 데이터를 제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랭라자 병용치료제 시장의 어떤 호응도는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로다 SC 제형제에 관련된 OS 데이터, 그 다음에 FPS 데이터라고 하고 있는 이 생존 지표, 그 다음에 비기간 생존 지표라고 해서 두 개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약물에 대한 어떤 비교 지표라기보다는 키트로다 제형제 중에 이제 IV죠. 우리가
이 정맥에 주사를 받던 이런 제형제 대비해서 SC 제형제로 좀 변환됐을 때 얼마만큼 효능이 더 완화될 수 있고 더 많은 효능을 좀 입증해낼 수 있는가, 이거에 관한 어떤 미니 임상 3상의 결과 데이터를 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특히나 뭐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에 승인 여부가 좀 예상되고 있는 키트로다 SC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 여기 관련된 어떤 선행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학회를 앞두고 관련한 개별 기업들의 승인 여부들과 또 그 결과치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들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탄력을 또 받아왔다라는 게 전략을 잡기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르노이만 하더라도 사실은 최근에 또 시장에서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학회 일정이 있었을 때 오히려 세론이 나오던가요? 아니면은 이때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가던가요? 작년에 우리가 학회를 봤을 때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저 학회 이벤트를 좀 앞두고 그렇게 크게 수급 반응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AACR, 미국 암학회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상 성과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좀 공개하기보다는 거의 앞으로 가야 된 신규 파이프라인을 어떤 것을 좀 타깃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방향성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암학회, 특히나 뭐 AACR에서는 크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단기적인데, 여기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임상 성과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은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아스코라든가 뭐 하반기에 좀 이뤄지고 있는 유럽 종양학회죠, ESMO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과거에 임상 성과를 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기술 이전으로 좀 이어졌던 점, 내지는 FDA에서 실질적인 허가를 좀 득하면서 여기 관련된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로열티가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래서 외형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과적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정말 이 파이프라인이 빅파마들의 관심을 좀 갖던지, 아니면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정말 실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는지, 아니면 신약으로서 정말 승인 가능성이 높은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주 말씀드렸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각자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기대감과 또 불안감들이 공존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부각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약품 역시도 관세에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이 트럼프 관세에 관한 영향권들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탄력도를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뭐 관세 부과가 25% 정도로 좀 우리가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신약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CDMO사들의 일부 수익 지표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는 이런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규제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세 부과는 노이즈가 좀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해당되는 우려감들을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좀 남을 수 있는 외형 확장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뭐 중소형 CDMO사인 뭐 ST팜이라든가 바이넥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단기적인 성과들보다는 미국의 규제가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아직 생물보안법에 대한 승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임기 내 중국의 규제 관점에서 저는 뭐 분명 국내 충분한 어떤 수혜 내지는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실적적인 측면, 특히나 뭐 외형 확장의 관점에서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건 사실 뭐 단가 싸움이에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2030년도 기준에서는 뭐 글로벌 최대 생산 캐파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해당되는 어떤 외형의 확장 부분들은 뭐 단가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뭐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일부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관점의 이견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관점에 이견은 없다라는 부분들 코멘트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각화된 전략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도 저희가 대표님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CMO, CDMO 쪽을 구분을 하고 또 치료제 쪽을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무래도 이 CMO, CDMO 쪽은 뭐 금리라든지 관세 리스크들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오히려 치료제 쪽에 있는 몇몇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는 느낌들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우리가 좀 집중도를 더 가져가 봐야 되기 좋을까요? 두 가지의 차이는 분명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정책의 이 쇠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파적 기조가 더 장기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영향이고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 같이 뭐 실적의 개선 내지는 뭐 확장세를 주목해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포인트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의 외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성장 기조가 올해 뭐 50장 램프업이 좀 가속화된 부분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겠고요. 셀트리온의 일부 실적 부분에 대한 둔화세는 확인했지만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 제형제에 올해 이제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CDMO사가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신약 개발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성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상 성과가 불리하게 좀 나오거나 뭐 승인에 실패하게 된다면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특히 뭐 HLB의 경우는 3월 20일에 미국 FDA에서 최종 승인 여부가 다시 한번 좀 결정이 좀 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배를 좀 마시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좀 힘들 정도에 대한 낙폭은 어느 정도 좀 감내를 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 관점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어떤 매매들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키 이벤트에서는 충분한 해당 플랫폼 내지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만큼에 대한 유효 지표를 확인하고 얼마만큼 신약으로서의 관련된 탄생 가능성들이 더 높게 평가가 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